이번 달 생활비 너무 빡빡한데 엄마 생일도 있는데 학원비까지 내면은 무슨 20년을 군 생활했는데 월급이 이렇게 안 오르냐. 뭐야? 네, 충성 주임선생님. 김사사, 그 아까 봤던 그 탄약고 용접할 거 있잖아. 그 자네가 용접 좀 해. 용접 말씀이십니까? 잘한다고 계속 저만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저만 하죠. 야 김상사, 그 자네 아니면 그걸 누가 할 줄 알아? 알겠습니다, 주임선생님. 충성. 무슨 일을 잘하면은 일을 더 시키니까 미쳐버리겠네 진짜. 뭔데 이거? 가온 아카데미? 과소방지터, 반사경, 포트골, 데크, 마루. 뭐야 이거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이잖아. 이걸로 돈을 번다고? 나도 한번 이거 해볼까? 안녕하십니까, 가온 집수리 아카데미 김철우 대표입니다. 전역하기 전 많이 들었던 그 기술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겠냐와 같은 질문들을 전역 후에 제 통장에 찍히는 수익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저를 믿고 와주시는 군인 출신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역시 굉장히 만족한 삶을 즐기시고 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군에 대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전역 후에 저를 믿고 같이 함께 가고자 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곳, 가온 집수리 아카데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사관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부사관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에 차별 두고 뭐 갑자기 인사이동하라 그래가지고 가족들 모두 다 갑자기 인사이동해야 되고, 근데 또 지휘관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부사관들의 인사 정책이라는 것이 딱 규정에 박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지휘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교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거를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현재 부사관들 정하고 전역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군 봉급의 처우, 부사관들 10년 동안 넘게 군생활을 했어도 월급 300이 안 넘어가요. 우리 상사들 같은 경우 뭐 수당이랑 다 해가지고 300이 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300이 안 넘습니다. 근데 어떤 직장에서도 우리가 10년을 했는데 근속연수가 10년인데 300이 안 넘는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가 관사도 해결해주고 뭐 이것도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만약에 좋은 곳에 있다, 만약에 내가 수방사야, 내가 사당에서 근무해, 그러면 괜찮아요. 왜? 와이프가 일 다니면 되니까, 사당이니까. 사당이 집을 준단 말이야? 그럼 좋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좋아. 근데 그런 부대가 대부분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지방이거나 뭐 강원도 지역이거나 철원이나 가족들이 취업할 수가 없는, 다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열악한 처우 속에서 그 정도 봉급으로 산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군 조직 문화가 있는데, 군 조직 문화는 제가 하도 말해가지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캠페인 시키고 맨날 뭐 병사들 뒤치다거리 하고, 조직 문화가 너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가족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엉망입니다. 물론 후방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전방적에 근무하는 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 외벌이로 애들을 어떻게 키워요? 특히나 군인들은 결혼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물론 관사라는 곳이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도 군인들은 꾸준히 애들 하나 둘씩은 꼭 납니다. 군인들 중에 다자녀들도 많아요. 셋 넷도 많아요. 보통은 둘까지의 자녀를 낳아요, 군인들이. 왜냐? 그나마 관사가 해결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일하지 못하는데 나 혼자서 외벌이로 300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2명을 케어하기 사실 좀 힘들어요. 좀 어렵긴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물가에.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진급자 교류죠. 진급자 교류도 필요는 합니다. 왜? 너무 이 전방에 애들이 안 올라 그래요. 그리고 후방에 고인물 돼가지고 이동 안 하는 부사관들도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후방 교류, 진급자 교류를 하려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격오지라고 불리는, 최소한 기피 지역으로 불리는 3군단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7군단 쪽에서도 약간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던가, 그런 쪽에 우리가 좀 기피 지역에 있는 간부들에게는 우리가 최소한 전세지원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던가, 지역을 떠나서, 왜냐면 가족들만이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이라도 좀 해주던가, 그 사람들이라도 뭐 주택수당을 좀 더 올려준다던가. 그리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들도 좀 그런 거 마련해줘야 돼요. 왜냐면 군무원들도 거기 지원을 안 하거든요. 거기 가면 군무원들이 바로 면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거 교류는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기피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좀 핵심이, 우리 군인들이 지금 전역을 많이 하는 이유가, 군 복무 처우에서는 이건 지금 되고 있고, 이거는 정치권에서 해주는 거고, 조직 문화는 이제 군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좀 느려지고 있고, 이것도 전 바뀔 거라고 봐요. 김상호 지금 유튜브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군에 뭐랄까요, 이상한 기괴한 지휘가 이제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휘관들도 이상한 짓 잘 안 해요. 조직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기는 해요. 옛날처럼 추석이면은 뭐 체육대회 뭐 엄청 하고 뭐 PC방 데리고 가서 애들 게임 시키고 그런 거 요즘 안 해. 왜? 했다가 바로 유튜브에 제보가 되는 거 아니까 되게 조심한단 말이에요. 캠페인도 많이 안 하고, 많이 느낄 거예요. 그만큼 조직 문화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젊은 대대장들도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진짜 핵심이 진급자 교류인데 이거는 우리 군인들이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군 복무 이제 봉급 관련해서도 정치인들 잘 모르고. 근데 진짜 부사관들 중견계급 중사와 상사가 가장 많이 전역하는 거는 바로 이제 진급자 교류 때문이에요. 진급자 교류란 무엇인가? 육군 같은 경우는 중사에서 상사에서 원사 진급할 때 이제 부대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근무 안 했던 곳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해외 공군도 하는데 왜 니들만 불만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해외 공군은 기껏해 어디예요? 진해, 목포, 부산, 동해, 나름 도시예요. 그리고 부사관들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숙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부사관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숙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육군은 숙소가 너무 안 좋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군인 가족이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거죠. 공군들 같은 경우도 뭐 베이스 캠프 위주로 돼 있으니까 숙소가 그나마 괜찮은데, 육군은 숙소가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자, 군 숙소 문제. 그리고 이제 원래는 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부사관으로 진급자 교류하시는 분들이 군생을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야, 부사관 장교 장단점 비교했을 때 뭐야? 장교는 봉급이 높아. 근데 단점이 이사를 많이 다녀. 부사관들 장점이 뭐야? 봉급은 적지만 이사를 안 다녀. 가 우리 부사관들 장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유일한 장점이 사라진 거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의 진급자 교류하고 있는 우리 상사급들은 부사관은 원래 이사를 안 한다고 알고 있었어. 부사관들은 기껏해야 뭐 옆에 군단, 옆에 부대로 간다던가 기껏해야 뭐 출퇴근만 하니까 진급자 교류에 대해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는 부사관들도 진급하면 이사를 하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래가 또 쇼크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숙소가 안 좋고 숙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거기 숙소가 안 나오고, 숙소 컨디션이 너무 복불복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여건도 안 좋고 막 철원, 막 인제 그런 데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거긴 열심히 치킨집도 거의 안 해요. 뭐 배달의 민족이 어딨어.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 거긴 딸배가 없어. 조용하다고. 철원, 연천, 뭐 양국, 그런데 뭐 여러분 배달의 민족 그거 가입하시면 안 돼. 쿠팡이츠 없어. 거기 사장님이 직접 배달한단 말이야. 직접 배달해. 사장님 직접 배달. 사장님 직접 배달 가가지고 카드 없는데 계좌이체 안 돼요? 그런다고. 사장님 이거 카드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좌이체 안 돼요? 아유, 카드가 안 되고 왔어. 계좌이체 해줘. 예, 알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계룡은 당연히 있지. 계룡은 당연히 배달원들 있지. 야, 그런 곳에 우리가 가족들의 생계가 되냐고. 외벌이밖에 안 돼. 심지어 와이프가 직장을 구할 수 있어? 와이프가 직장을 구할 수 있냐고. 솔직히 나는 그래. 직장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근처에 뭐 파리바게트 아니면은 뭐 그 서빙 알바 아니면 뭐 식당 알바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거 말고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직장이 없다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래. 내 와이프가 뭐 파리바게트 우리 부하 대원들이 다 가는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고 있으면 좀 난 마음이 아플 것 같기는 해. 뭐 이거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직업에 대한 귀천은 없는데, 형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유 김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형수님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한다면 조금 난 마음이 아플 것 같기는 해요. 내 입장에서. 차라리 사람들이 안 보이는 뭐 어디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어디 뭐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면 회사를 다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쪽은 좀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어떤 상사분이 그랬어요. 주임원사가 전역하고 그 부대에 주유소에서 알바하는데 만났다 되잖아. 기름 넣으러 갔는데 주임원사님 거기서 알바하고 있더래. 얼마 주유해드릴까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걸 봤을 때 이게 부사관을 전역을 해도 그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군인 정책을 짜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단순하게 뭐 진급자 교류 뭐 당연히 섞어야지, 후방에만 있는 사람들 고인물 되니까 바꿔야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그 기피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전세 지원 자금이라도 뭐 이자라도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거기 지역부터 먼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먼저 해주던가, 그런 지원이 있지 않은 이상은 도대체 누가 거기를 가겠냐 이거예요. 아니면 뭐 기피 지역 수당을 만들어 주던가. 그게 지금 우리 군의 처우개선의 1번이야 사실은. 그것만 돼도 진급자 교류로 전역하는 중견 간부들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중견 간부들 당장 이제 진급해가지고 이사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육아휴직을 할까 전역을 할까란 말이야. 맞잖아요. 빨리 이거부터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진급자 교류로 부사관들이 엄청나게 전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
아무튼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 예하에 있는 우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의 부하들께서는 꼭 이거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해결하면 이거에 대한 아젠다와 이거에 대한 정책을 내면 아마 부사관들이 드디어 바뀌나 보다, 드디어 좋아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군무원들, 기피 지역으로 가는 군무원들에게도 우리가 관사 제공을 의무시한다던가, 관사 제공이나 주택수당에 대한 공지를 띄워놓는다거나, 그래서 군무원들도 기피 지역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근무하면 숙소가 해결이 돼 라는 안정감을 준다 그러면 그럼 갈만하지. 저쪽에 기피 지역은 군무원들도 맨날 면직해버리니까 미쳐버린다니까. 안 돌아가 부대가. 미쳐버린다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돼요. 아직 우리가 군이 갈 길이 멀었습니다. 더 열심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상호가 대책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맨날 김상호는 징징거린다, 대책을 내놔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잖아요. 대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기 기피 지역을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메리트를 줘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급자 교류로 전역하는 사람들, 진급자 교류 때문에 괴로워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사관들이 진급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진급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후배들은 장기를 지원 안 하고 장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부사관을 추천을 안 하게 됩니다. 야, 부사관 지원하지 마. 사관학교 출신 남편보다 그냥 연고지에서 9급 공무원 남편, 중소남편이랑 맞벌이하는 게 더 부유하다. 진급 부사관들은, 이제 후배 부사관들은 진급되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형수들도 고생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장기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되기 전에 빨리 전역을 해야겠다. 군인일 때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사관을 추천을 안 하게 되고 하사가 부족해지게 되고 중견 간부인 상사들의 업무량은 증대하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빨리 이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마 많은 표를 또 받을 겁니다. 야, 뭐 보수 정권이 뭐 군인들 많이 챙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군인들 더 잘 챙기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빨리 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 안 나오면 더 무너져요. 부사관들 다 전역합니다. 자, 어떤 분이 써주신 글인데요. 자, 가면 갈수록 하락하는 간부 수준.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육사 출신이었던 당시 소초장이 육군 체력검정만 잘하면 된다. 너희는 다른 운동하지 말고 육군 체력검정 정보만 숙달해라 라고 용사들 앞에서 발언을 했는데, 솔선수범과는 거리가 먼 수행 능력, 그렇다고 특급인 용사에 대해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다. 전쟁과 거리가 멀다.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할 필요가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라고 발언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간부들도 태반이고 체육단련, 즉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전쟁이 날 건데 전쟁이 안 날 건데 왜 하냐라고 발언하는 중사들,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가. 여군 휴게실에서 남군이 못 들어온다는 점을 악용해 일과 시간 내내 여군 휴게실에 숨어있는 여군 하사, 어찌어찌 나온다고 해도 본인이 선호하는 여군 선임이 없으면 행보관이나 선임들에게 드러내는 인성, 그리고 조작 미숙으로 드론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려 놓고 찾으러 간다고 바다를 입수하는 지성.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용사들에게 성추행 그만하고 다니라고 해도 성추행 계속하다 결국 신고당한 남군 하사. 정치적 중립하라고 해도 지능이 부족한 건지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다가 전출된 하사. 전투병과 간부 5명, 상사 1명, 중사 2명, 하사 2명, 안 다뤄본 직책이 아님 모여있는데 K3 201 분해 조립을 할 줄 몰라서 할 줄 아는 간부 전화를 찾거나 용사를 찾는 현 주소. 이거 진짜 맞는 일이야?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모여있는데 K3랑 K201을 분해 조립을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걸 할 줄 아는 간부를 찾는다고? 무슨 소리야? 나 K201 나 지금도 할 줄 알 것 같은데? 나도 안 한 지 좀 됐는데 K201 분해 조립이 힘들어요? 나사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몰라도 센스있게 나사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공병이라 M60 썼단 말이에요. K3는 생도대만 만져보고. 근데 201 정도는 그 나사만 풀면 되지 않아? 말이 안 되는데? 진짠가? 자, 아무튼 법 위에 군대 혹은 자신이 있는 줄 아는 지휘관 그리고 간부. 한국군은 전쟁법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전쟁법 지식이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전쟁법을 지키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간부 또한 없다. 자, 유튜브에서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고 이걸로 총기와 전투 기술만 좋아하는 밀더 군인이라는 직업과는 거리가 있는 인원들이 교육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예를 들어 포로가 발생했을 때 포로를 즉각 사살해라 라고 교육을 하거나. 무슨 소리야 이게. 설마 북한군은 전쟁법을 지키지 않는다. 고로 우리도 지킬 법이 없다.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가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씨. 뭐 항명도 하고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판결조차 안 났는데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지휘서신 사무에 쓴 육군 참모총장 꼬라지를 보면 밑에 놈들이 다 저러는 건가? 라고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이 지휘서신에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쓰고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완전히 그 말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아직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위법인지 정확히 안 나와서 좀 기다려야 돼요. 저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언어를 쓰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확정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죠. 자, 지휘관에 따라 바뀌는 분위기,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부대의 분위기와 업무 스타일 등등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지만 지휘관의 기분이 오락가락하게 자주 돼서 A라는 일을 했다가 B라고 했다가 다시 B라고 했다가 A로 했다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 것이며 일정이 전날 갑자기 바뀌어서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야근하는 일도 잦다. 예를 들어 2주 내에 박격포 사격, 0점 사격, 워크숍, 부대 개방행사, 창고 검열, 그리고 지읒 같은 공간력으로 생활관 환경 개선 등등등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마음에 든다 불만이다가 그날은 또 좋고 어쩌라는가 싶습니다. 자, 공간력 저번에 예산 받아서 하는 거라고 했던 사람 다 반성하십시오. 다 이렇게 부대에서는 연병들 하고 있습니다. 참모총장님 봤죠? 다 연병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절대 나오지 않는 지휘관과 참모부,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도 자신의 말이 맞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 민원 나오게 하는 지휘관, 본인들이 창고 정리 지원하거나 부대로 훈련장 또는 물자를 인수하는데도 현장에 한 번도 안 와놓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고정인지 파악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모부 혹은 과장들 이야기해보면 본인들이 현장에 나갈 계급 직책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불편부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쩌자는 건지. 5번째,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 작전간 저는 부상을 입었는데 민간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발목인대 파여, 허리 디스크 같은 진료 기록을 듣고 기록이라도 하고자 군병원에 갔더니만 MRI 검사, 근전도 검사가 최소 한 달, 2달 뒤에 찍을 수 있다. 지금 3달이 지났습니다. 민간병원 자료 제출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군의관들이 군병원에서 찍은 MRI, 근전도 검사가 아니면 못 믿는다라고 제출한 자료를 반려하더군요. 때문에 그동안 부대 혹은 팀의 눈치 보며 생활하다 겨우 찍어보니 군의관이 어정쩡하게 터져서 더 확실한 디스크가 터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 대체 군에 다녀온 장병들이 군병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군인들이 아예 그런 군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특정과 야전 군인의 직업적인 마인드. 이번 특전사에 있다가 야전을 간다 봅니다. 저는 특전교육생 때 늑대, 개, 양 중에서 늑대는 약탈자 혹은 침략자, 개는 정찰 혹은 군인을 지키는 자, 양은 일반 시민 등 지켜야 될 대상으로 교관님들께 배웠는데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훌륭한 마인드와 그를 뒷받침하는 지덕체를 갖춘 계신 분들도 군인분들도 계신 걸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경험한 군대에서는 둘 다 같은 직업 군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체력 단련과 전술 그리고 전투 혹은 전쟁에 대비해서 교류에서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느 한쪽은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리고 전쟁 안 나니까 체력 단련이나 교리 공부나 혹은 전투 기술 수당 등등은 필요 없어라고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놈들도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야전의 경우 간부 대탈출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면 갈수록 간부들의 전반적인 수준은 혹은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밑바닥 밑에 밑바닥이 있다는 말처럼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됐는데 해당 연도 성과 상여금 S가 나오는 꼬라지를 보고 자기는 전역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육아휴직도 그렇지만 간부의 진료 목적, 청원휴가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대대급 이상 단위로 병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진료 목적, 청원휴가를 승인하라고 했다. 자, 최초부터 동네 의원이나 지역에 위치한 준종합병원에 가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게 고향에 있는 병원을 간다거나 얼마든지 일과 후에 주말에 진료 볼 수 있는데 청원휴가를 신청해서 가는 것을 대대에서도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가 볼 때 청원휴가를 악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군단 직하에 제13항공단 지시상이라고 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은 휴가가 분명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휘관에게 개개인이 육아휴직을 취지에 맞게 열심히 육아하고 있는지 청원휴가를 쓸 때마다 일일이 심의를 열어서 당신이 청원휴가로 병원에 진료를 받을 만큼 아픈지 캐물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는 개개인의 기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일 뿐더러 그리고 아래에 첨언한 일과 후합 주말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은 인제, 양구, 속초, 격오지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인 육군 3군단이 과거에 자기의 부대에서 발생했던 고 이신혜 중이 순직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신혜 중이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병원도 못 가고 그때 전방지역에 산부인과가 좀 문제가 됐었죠. 매우 부속절한 언행인과 동시에 지휘관이 장병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세상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군은 특히 고위 지휘관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군 고위 지휘관께서는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한다. 저도 이해는 돼요. 그 지휘관 입장에서 자꾸 이거를 자기들 편하게 집 근처 병원 가려고 막 쓴다거나 충분히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청원휴가를 막 남발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병원에 갔다 오면 그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고 병가심의위원회 그냥 군의관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군의관이 허락해주고만 가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병사들도 외부 병원 갈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청원휴가를 나갈 때 그 군의관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원휴가를 나가서 병원 진료를 봐야 됩니다. 개인이 갈 때는 그러면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좀 체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이게 이걸 악용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참. 근데 첨부를 하잖아요, 그죠? 청원휴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 충분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악용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잡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제도가 있는 걸 제도가 있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 진짜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할 거야. 뭐 군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막 면직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저거 막 쏘겠지. 그럼 요일을 통제하면 되지. 요일을 중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근데 참 우리 때는 그죠? 아파도 본인 휴가 내서 갔는데 그거 참 청원휴가 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월 금 쓰는 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 왜 꼭 아픈데 월요일 금요일만 병원을 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지휘관의 입장도 좀 고민은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통제하지 마라. 통제하는 건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지휘가 안 되고 자꾸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자꾸 악용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통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안 보내줬다가 또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하고.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근데 아파도 긴급한 게 있잖아. 긴급.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긴급하게 아픈 경우야 뭐 총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아플 때는. 자녀들 보면 쓰는 것도 너무 남발한다.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긴급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군의관이 판단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의사한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내줘야 된다. 한번 의사 선생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군의관의 통제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군의관한테 권한을 주는 거지. 이건 좀 어렵다. 아무튼 지휘관 하기 어렵네요. 사실 라떼는 말이야. 뭐 아픈 게 어딨어. 군의관이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군의관이 판단을 해주라고요. 군의관이 판단을 하라고. 군의관이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라고. 판단. 지금 청원을 갈 만큼 병원이 필요한 건지 그 병원을 꼭 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군의관이 판단하라고. 군의관은 의사잖아요. 의사. 저 때는 말입니다. 저는 군생활하다가 입이 돌아간 적이 있어요. 너네 군생활하다가 입 돌아간 적 있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군생활하다가 나 구하나서 온 적 있거든요. 실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입이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턱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뭘도 몰라가지고 치과 가서 치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화병이래. 이거 그냥 좀 쉬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저 이거 구하나사 같은 거라고 했더니만 야 그날 퇴근해 그랬거든. 그래서 진짜 이랬다니까. 입이 돌아갔다니까. 응? 울어 이랬다니까. 진짜 양치할 때 물이 새. 양치할 때 물이 샌다고. 그냥 물이 새 이렇게 밖으로. 걸려봤어 군생하면서 구하나사? 나 진짜 걸렸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도 뭐 병원을 간 적이 없지. 자 아무튼 군무원 이야기 갑시다. 좀 어렵네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규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그 진짜 아프고 병원 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조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입에 물 새기 전에 한 3일을 집에 못 갔어요. 부대에 잤어요. 그리고 엄청 갈굼당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스트레스가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 몸도 안 좋고 막 그때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남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사나요. 본인 양심에 손을 얹고 남발하는 분들은 좀 이거 좀 혼나야 돼. 진짜 이러면 안 돼. 얼마나 이게 심하면은 이런 지휘관들 이런 통제를 하겠어요.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육군 군무원의 실체라고 해서 우리 군무원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소총을 들고 제식 훈련 다 여자 군무원들인 것 같은데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자 우리 군무원 여러분들 소총 한번 훈련 한번 해볼까요? 군무원 이런 걸 왜 해요? 재밌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하면서 이렇게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 자 우리 육군 군무원의 실체입니다. 남성 군무원은 간부 표준형 두 발로 조발하되 앞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쁜 건 닮아가고 기술형 군무원, 행정력 군무원들에게 이제 군인과 동등한 두발 규정을 강조하는 이런 육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나쁜 거는 닮아가죠. 지금 해군도 시작됐고 이제 공군도 곧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군무원들도 과거 이렇게 유역훈련도 참가했던 군무원들 정신교육을 정신 상태가 불량해 군무원 놈의 새끼들 집합 유격 그래가지고 유격야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이제 이 새끼들 니들은 이제부터 사람 새끼가 아니야. 잘 알아서 이제부터 대답은 악으로 하면 알겠습니까? 차렷 3번 교육생 왜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까? 야 말 똑바로 해. 전투화가 없습니다. 예비군 안 나왔습니까?
전 미필입니다. 미필 군무원이야. 그렇습니다. 다음부턴 예비군 나갈 때 신는 전투화 신고 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악! 여군무원들은 씨발 이게 뭐야? 하면서 아무튼 주무관님 이거 뭐예요? 하면서, 뭐예요? 몰라 유격하래요. 하면서 이거 뭐 오늘 그냥 뭐 간단하게 소개 교육이라면서요. 아무튼 이렇게 군무원들이 유격 훈련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군무원들 노조가 설립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군무원들 노조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군무원들이 노조 만들면 또 이제 아무튼 좀 많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군무원 노조의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군무원은 이제 노조가 없으면은 힘이 없어요. 일단은 군에서 힘 있는 세력이 아닌데 가장 이제 뭐 잡일을 많이 하고 지금 가장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군인은 뭐 계급책이라도 있고 군인은 목소리라도 내는데 군무원은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목소리 내는 군무원들이 심지어 다 군인 출신들이야. 군무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군무원은 민간인인데 민간인들한테 저렇게 총 쥐어주고 머리 자르라 그러고 전투복 입혀가지고 유격훈련 시키고 잘못된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군무원들의 노조가 잘 설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설립이 된다 하면은 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노조가 설립이 되면 뭐 단체로 뭐 훈련을 거부한다던가 단체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려고 노조를 만드는 것 같긴 한데 노조가 만들어진다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노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 중간중간에 민노총이나 시뻘건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또 회방을 놓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조가 너무 오염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괜히 이상한 놈들이 그 기득권 잡아가지고 노조가 뭐 쓸데없는 짓 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민노총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고 뭐 그럴까봐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군무원 노조가 만들어지고 정말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군무원의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된다면 찬성이지만 대한민국의 노조가 그렇게 좀 올바르게 가는 경우는 많이 못 봐가지고 만약에 군무원 노조가 설립이 됐는데 민노총이나 아니면은 그런 살짝 그런 붉은 세력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군무원 노조 가입하면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군인은 노조가 불가능한데 군무원들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죠.